자, 수업 10차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62페이지 펴시고 갑니다. 162페이지를 펴니다. 자, 162페이지 펴시고요. 지금까지 서정 갈래, 그러니까 시 계열, 음악 계열, 노래 계열을 했었다면 지금부터 나가는 서사 갈래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뭐 1차시를 보시면 우리나라 문학 관련 네 가지로 나온다 그랬었죠. 그죠? 서정서사 극교술. 근데 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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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을 드러내는 장르였다면 서사는 뭘 드러내는 장르는 바로 이야기를 드러내는 장르다. 그래서 뭐 학자가 요걸 나눌 때 작품 외적자의 개엽이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 했는데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알아두면 되게 좋겠지만 다 지우고서라도 빨간 것만 보면 서술자가 있는 이야기다. 이야기를 누가 해준다? 서술자가 해준다. 이야기를 서술자가 해준다. 이게 바로 서사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뭘 해주는 것? 서술자가 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서사의 본질이고 서사랑 비슷한 거 있습니다. 바로 극이란 건데 극도 똑같아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가 없다? 서술자가 없다. 그래서 극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연극이나 그리고 영화를 보통 극이라 하죠. 그죠? 그런데 연극과 영화를 극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극과 영화는 문학이 아니라 종합예술이죠. 그죠? 왜냐하면 연기도 해야 되고 뭐 카메라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뭐 무용도 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연극과 영화는 종합예술이고 우리 국어에서 다루는 극은 바로 뭐냐? 국어에서 다루는 극은 바로 희곡과 시나리오를 합쳐서 바로 우리는 극이라고 합니다. 뭐 1차 시에서 제가 뭐 희곡도 극이랑 뭐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희곡과 시나리오를 합치면 바로 극이 된다. 희곡은 바로 뭐에 대면 연극의 대본이고 이거는 문학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나리오는 뭐의 대본? 영화의 대본이라 보시면 되는데 극은 서술사가 없기 때문에 뭐로 봐야 된다? 연극은 우리의 두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영화는 뭐로? 바로 카메라가 찍어서 카메라라는 서술자가 직접 그걸 녹화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니까 그래서 극과 서사의 차이점은 서술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 그래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서사 장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마 소설일 겁니다. 소설이 제일 중요하게 소설은 뭐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설이 아마 시작이었을 것이고 소설이 있기 전에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소설은 조선 전기 세조 시대 때 그때 그 금호신화라고 김시습인가? 그래서 김시습이 쓴 그 금호신화 요게 우리나라의 아마 첫 소설 요것도 소설로 쳐주지 않을까 이런 경론이 많은데 아마 첫 소설은 조선 전기에 있는 금호신화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쌤 그럼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소설이 없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야기는 있었는데 소설은 없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 서사란 게 바로 뭐다?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서사란 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첫 서사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옛날 선조들이 원시인들이 뭐 하고 있다가 원시인들이 동굴에서 살고 있다가 뭐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옆 호랑이 같이 큰 동물이 나타나서 호랑이같이 큰 동물이 나타나서 누군가를 우리 부족 누군가를 잡아갔다던가 이런 큰 일이 발생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해주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그죠? 야,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이니까 뭐해라? 피해라. 싸우려 들지 말아라. 옛날에 옛날에 우리 큰아빠가 용감히 호랑이랑 맞섰다가
죽었다더라. 잡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또 천둥이 치면 밖에 나가지 마. 누가 천둥에 맞았는데 그대로 죽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다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도 뭐하게 하는 사람들,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 안 이야기하죠. 그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약간 조미료를 쳐서 약간 뭘 섞어서 허구를 섞어서 살짝 허구를 섞어서 그래서 뭐 옆반 민지랑 어 옆반 민수랑 어젯밤 코인 노래방에서 같이 손잡고 소인 노래방에서 손잡고 걸어가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허구 좀 섞어서 이런 말 퍼뜨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재밌게 만들죠. 그럼 순식간에 학교 안에 소문이 다 퍼진다던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서사장르가. 그래서 이런 허구의 이야기들을 지어내다 보니까 재미가 있죠. 그죠? 인간은 재미를 찾는 동물입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재미를 찾는 동물이고 우리가 똑똑한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재미를 찾는 동물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그죠? 이야기꾼은 누구나 좋아한다고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뭐로 남겼다? 그거를 글이라든지 아니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그게 바로 아마 서사,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생존을 위해서 혹은 정보를 위해서 남겨왔었던 그런 언어적 정보들이 어느 순간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허구성을 띠게 되고 그것들이 전해 내려오면서 기록이 되면서 바로 문학의 장르인 서사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서정을 읽을 때는 시를 읽을 때는 시의 장면, 그러니까 장면을 보고 감정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뭐 기생충 이거 영화죠, 그죠? 영화나 소설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볼 때는 서사를 볼 때는 극이나 서사를 볼 때는 바로 뭘 봐라? 이야기를 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인물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 되고 인물, 사건, 그리고 또 배경, 3요소라죠. 그죠? 소설 구성의 3요소. 근데 이게 없으면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없으면 이야기 진행이 안 됩니다. 사건이 제일 중요하고 사건과 갈등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걸 일으키는 인물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인물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뭐 로맨스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뭐 국어 선생이다. 이런 이야기랑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은 북한의 전쟁, 북한의 남침, 일어나는 인물은 바로 당당한 여군. 이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배정하나에 따라서 바로 완전 뭐가 달라지냐면 소설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 파악할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넘버원은 바로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뭐랑 같다? 바로 갈등과도 같다. 왜냐하면 갈등 없는 소설은 존재할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갈등이 없으면 재미없으니까. 뭐 여러분들 갈등 없었던 하루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침 먹고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수업만 듣고 집에 와서 바로 잤다. 이걸 소설로 쓰면 누가 읽겠습니까? 이걸 영화로 만들면 누가 보겠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사건은 반드시 뭐가 있다?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 서사 장르는 이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그 서사의 주제의식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집 가서 바로 발 닦고 자면 재미없죠. 그죠? 학교를 등교하는데 평소와 같으면 절대 사건이 안 생기겠죠. 그죠? 학교를 등교하는데 경찰 아저씨가 나한테 다가왔다. 창원 중부경찰서 형사과 경사 김철수라고 밝힌 이 혐상궂은 아저씨는 너를 사기죄로 구속한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된가요? 흥미진진하죠. 그죠? 왜냐하면 뭐가 생겼으니까? 갈등이 생겼으니까.
난 아닌데 억울한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흥미가 있으려면 갈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흥미를 돋울 때 갈등으로 돋구죠. 그죠? 그래서 아침 드라마 보면 결정적인 장면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결정적인 장면에서 끊죠. 그죠? 그게 바로 갈등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끊어야 다음에도 보겠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163페이지 펴면 162페이지는 뭐 이야기 만들기인데 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이야기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사갈래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래서 서사갈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서사갈래는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동그라미 선을 있습니다. 이야기하기의 갈래이다. 이야기하기의 갈래.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야기하는 갈래이다. 여기 보면 서사갈래는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갈래이다. 됐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해줬듯 인간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생존할 수 있었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넘어져서 거기서 재미를 찾게 되고 그 정보 자체에서 이야기해주기 자체에서 그 재미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으려면 허구가 섞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기록해서 결국 문학이 되었다. 소설이 되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사 갈래 그런가 역사 갈래 옆에 있는데 한번 꼭 보시고 계약하면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꼭 보시고 서사 갈래의 역사적 갈래에는 설화, 서사문가, 판소리계 소설, 고전소설, 계약이 소설, 현대소설 등이 있다. 자, 설화부터 볼게요. 자,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거 이야기 갈래에서 저것을 문학이라 할 만한 것의 제일 초기는 바로 설화입니다. 설화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신화전설 민담에 밑줄 그어놓습니다. 요 세 가지가 각각 뭐가 다 다르면 특징이 다 다릅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신화는 건국 신화가 대표적인데 영웅의 일상이라는 서사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설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구체적인 증거물과 결부되어 있고 민담은 전설과 달리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지 않는다. 됐습니까? 키워드를 아셔야겠네요. 신화는 뭐? 영웅의 일생 혹은 영웅의 일생이나 혹은 뭐 국가의 건국 혹은 종교의 창설 이런 거대한 서사 구조를 거대한 내용과 좀 위대한 것과 관련된 걸 바로 신화라고 한다면 신성시대는 전설은 뭐다? 진설은 신화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일정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증거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설에 제일 중요한 건 증거물이 있다. 민담은 뭐가 없다? 증거물이 없다. 자세히 하자면 이렇습니다. 신화전설 민담 됐나요? 신화전설 민담 요거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예, 뭐 정지하고 제가 밑줄 그어주는 거는 다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밑줄 그어준 거는 자 전승자의 태도 신화는 어떻죠? 신성하다고 믿습니다. 제일 좋은 예시로 단군 신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아니 과학적으로 따져서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는다 해서 여자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죠? 하지만 신화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뭐라고 여긴다? 신성하다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뭐다? 신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전승자의 태도가 나오죠. 그죠? 이걸 신화전설 민담은 처음에 글로 기록이 안 됐겠죠. 그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그때부터 글로 기록이 됐었을 건데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이건 신성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신화 어다? 신성미가 있다. 그래서 신화적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신성하게 믿어요.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군신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주몽신화를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면 활을 잘 쏘는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을 쳐오는데 그 누구한테 쫓기죠? 형제들한테 쫓기죠. 그죠? 형제들한테 쫓겨서 오는데 뭐가 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 주몽의 엄마가 누구였죠?
주몽의 엄마가 그 강의 화신인 하백의 딸 유하였죠. 그죠? 그래서 누가 도와주더라? 강의 신께서 도와주셔서 물고기들이 나와서 다리를 만들어줘서 그걸 건너갔더라.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죠. 그죠? 하지만 그걸 전승자는 고려의 건국자인 주몽의 일대기를 어떻게 한다? 신성하다 믿고 전해져 내렸다. 원래는 아마 이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부여의 왕자이던 주몽이 형제들과의 패배해서 형제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해서 왕위를 계승할 수 없었기에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죠? 왕위를 못 얻은 왕자의 삶은 제거되죠. 그죠? 죽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누구를 이끌고 주변의 친위 세력들을 이끌고 고구려로 도망쳤다. 이건 아마 팩트였을 겁니다. 이건 사실이었을 건데 이 사람이 뭘 만들고 고구려를 건설하게 되면서 그걸 신성하다고 믿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다? 신성미를 띠게 되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된 것이다? 신화가 된 것이다. 됐습니까? 아마 이걸 기록했던 사람들도 다들 이런 얘기하죠. 아마 쑥이랑 마늘 먹어갖고 호랑이가 사람 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종족이었던 뭐 호랑이 종족이 북쪽에서 내려왔던 환웅의 종족과 합쳐서 단군을 낳은 게 아닌가 뭐 부족에 합쳐진 게 아닌가 뭐 이런 건 뭐 팩트겠지만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신성미를 띠게 됐다. 그리고 또 시간과 장소는 어떻다? 뭐 아득한 옛날이나 되게 옛날이나 혹은 신성한 장소 뭐 여러분들 보시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알 것이고 뭐 증거물이 있냐 없냐 뭐 우주나 국가처럼 큰 개념이다. 그리고 주인공은 신적 존재이며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이다. 그것이 바로 신화고요. 전설의 특이점은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설의 특이점 딱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뭐 진실미 해놨는데 개별적 해놨죠. 그죠? 요거 뒤에다가 이걸 적어 놓습니다. 왜 안되나? 네. 개별적 뒤에다가 뭐 바위 개울 등 있는데 거다 한 개 더 써 넣어 주십시오. 뭐라고 써놓느냐면 여기 뒤에 이게 구체적인 뭐가 있다? 증거물이 명백하게 남아있다. 전설을 보면 구체적인 증거물이 명명백백하게 남아있다. 명백하게 남아있다. 여러분들 창원의 용지호수라고 아십니까? 용지호수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용지호수. 왜 용지호수게요? 거기서 뭐가 날아갔다고? 용이 날아갔다 해서 용지호수입니다. 증거물 어디 있나요? 증거물 있죠? 용지호수가 증거물이잖아요. 자, 여길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요거 울산바위라고 있는데 이게 강원도에 있는데 이름이 울산바위입니다. 황당하죠, 그죠? 강원도에 있는 바위 이름이 왜 울산바위인가? 근데 울산바위 전설을 들어보면 이게 설악산에 있거든요.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있는데 전설에 뭐 어떻게 전해져 있냐면 전국 바위 컨테스트 그러니까 전국 바위 미스 코리아를 하는데 어디서 했냐면 금강산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산에 제일 예쁜 바위들이 모여서 올스타를 만들어서 금강산을 만들기로 했는데 올스타를 뽑아서 금강산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전국 잘생긴 바위들은 싹 다 어디로 집합하라 했냐면 금강산으로 집합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바위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지는 늦잠을 자서 늦게 가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있죠. 그죠? 금강산 여기 있나? 여튼 북한에 있는데 설악산 여기 있죠. 그죠? 울산은 여기 있고 얘가 이렇게 막 올라오다가 늦었으니까 금강산까지 못 가고 설악산에서 눌러앉아 버렸어요. 왜냐면 설악산 증가하니까 그거 올스타전 다 끝났는데 너 금강산 못 가 임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 설악산에서 눌러앉아 버렸다는 그런 슬픈 설화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울산바위라는 울산바위라는 개별적 증거물이 남죠. 그죠? 그리고 진실하고 구체적인 장소란 말은 이 설악산, 울산바위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잖아요. 신화는 우리 민족,
뭐 한뭐 우리 국가 뭐 이런 개념이니까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전설은 개별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전설은 특이한 게 보통 무슨 결말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비극적 결말을 내포하고 있다. 됐습니까? 뭐 용지호수 이야기는 안 비극적이죠, 그죠? 그런데 울산바의 이야기는 못 갔으니까 비극적이죠. 그리고 또 전 세계 어디에나 가면 있는 전 세계 어디에나 가면 있는 망부석 설화 같은 게 있습니다. 망부석 설화 적을 필요 없고 망부석 설화 같은 게 있는데 어, 딴 데 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보통 아내가 뭐가 됐다? 기다리다가 결국 돌이 되어 버렸다. 이런 게 바로 망부석 설화인데 어딜 가나 다 있습니다. 일본 가도 있고 중국 가도 있고 베트남 가도 있고 심지어 유럽 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말을 보면 구체적인 뭐가 남았죠? 망부석이라는 증거가 남았죠. 그죠? 그리고 또 뭘 했다? 비극적 결말을 갖고 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바로 망부석 설화다. 전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전설이에요. 그리고 민담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 민담하면, 민담하면 맨날 첫날 나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민담하면 맨날 첫날 나오는 녀석들인데, 그게 바로 누구다? 민담의 1선발, 2선발, 주연 배우들. 호랑이랑 지나가던 선비. 아주 그냥, 예, 다 나옵니다. 선비랑. 자, 그래서 민담의 좋은 예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흥미 위주의 이야기인데 뭐가 없고 전설과 달리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이야기 나오고 그냥 재미있게 끝나는. 왜냐하면 비극적으로 안 끝나야 재미있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요. 막 슬프게 뭐 다 죽어 호랑이한테 물려 다 죽었어 이러면 슬프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곡간과 호랑이 민담을 들어보신다면 아마 아실 건데 어, 호랑이가 호랑이가 그 사람들이 습격하려고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초가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호랑이가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예,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우는 아이를 갖고 막 계속 하는데 야, 너 계속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러니까 애가 울음을 안 그치죠.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 해서 안 되니까 달래주려고 야, 곶감 주면 아, 안 울면 곶감 줄게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애가 울음을 그치죠. 근데 그걸 본 호랑이가 어떻게 하죠? 야, 곶감이란 녀석이 나보다 무서워하면서 도망을 가버리죠. 그저 흥미롭고 그리고 뚜렷한 시간과 장소도 없으며 아시겠습니까? 요 보편적은 좀 그렇고 보편적은 뭐 지어주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보편적이란 건 이런 이야기. 그래서 바다가 왜 짠가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맷돌을 받았는데 그 맷돌에서 끊임없이 소금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걸 바다에 빠뜨려서 뭐 짜다 혹은 호랑이에 쫓겨가던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호랑이가 맨날 천다 호랑이 나오는데 호랑이가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보면 어떻게 하죠? 위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죠. 그죠? 그럼 이걸 타고 올라가는데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죠. 그죠? 그 하늘나라 임금님이 살려주셔서 해와달이 되죠. 보편적이죠. 그죠? 해와달이 됐으니까. 그런데 호랑이는 타고 올라가다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호랑이 피가 터져서 어떻게 된다? 아, 수수가 붉은 이유가 그 호랑이가 올라가다가 벌 받아서 그렇게 됐다더라. 보편적이죠. 그죠? 그래서 뭐 보편적이란 말은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담 중에서 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뭐 평범한 인간, 운명, 개척 이래놨는데 그냥 평범한 인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면 뭐 흥미로워야 되니까 보통 해피엔딩이거든요. 해피엔딩을 하니까 운명, 개척이 되겠죠. 그래서 신화전설 민담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요건 뭐 내신용인데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냥 상식상에서라도 시험 문제도 나올 것 같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거 서사무가란 놈이 나옵니다. 자 서사무가에도 표시해 놓습니다. 서사무가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서사무가는 어떻게 등장했었냐면 굿을 할 때 무당이 구연하는 노래로 아리공주가 대표적인데요. 아리공주가 대표적인데요. 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굿을 왜 하죠?
신을 달래기 위해서나 혹은 신의 힘을 빌어서 나쁜 귀신을 쫓기 위해서 하죠. 그죠? 자, 그럼 신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구슬하는데 자, 나오죠. 그죠? 서사무가 요거 적어 놓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사무가 적어 놓습니다. 서사무가 적어 놓으시고 자, 서사무가 소설이나 설화와 같이 고유한 등장인물이 있고 누구의 이야기다 보통 그 인물은 바로 무속적 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갖추고 있다. 일명 본풀이라고 하는데 이 본풀이는 신의 유래를 설명함으로 붙여진 명칭이다. 적어 놓습니다.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 간단하게. 요거는 여러분들 뭐 국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왜냐하면 시험 잘 치라고 국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굿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신화전설 민담을 듣거나 할 때도 아,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듣는 게 그런 게 좋은 것이다. 자, 그래서 신을 부르죠. 그죠? 여기 보면 막 구슬하는데 구슬하면 신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야, 신, 귀신, 나쁜 귀신 있으니까 좀 쫓아내라. 이러면 신이 기분 나빠서 안 들어주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랑 같습니다. 뭐 복싱이나 UFC 이런 걸 보면 처음에 강한 파이터가 등장할 때 어떻게 하죠? 벨트 이런 거 차고 등장하죠. 그죠? 뭐가 살아야 됩니까? 권위가 살아야 되죠. 그죠? 권위가. 그래서 이분 터벅터벅 멋있게 걸어 나올 때 뭐라 하죠? UFC 헤비웨이트 챔피언, 오클라호마 출신, 키 191cm, 몸무게 100kg, 33전, 33승, 33KO, 무적의 피터, 이런 식으로 뭘 등장하냐면 이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 인물이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인물인지 흥을 돋궈주죠. 그죠? 그는 마이크 타이슨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강한지 UFC 세계 챔피언인지 아마추어 레슬링 국가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그의 닉네임은 괴물 혹은 텍사스 살인마 이런 식으로 보여주죠. 그죠? 그래야 뭐가 살아요? 권위가 살잖아요. 그래서 신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신의 본풀이를 해줍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거 신과 함께죠. 그죠? 주오민이라는 웹툰 작가의 웹툰인데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무속 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작가가 그냥 웹툰을 그린 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무속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웹툰에 보면 조왕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왕신이 뭘 쓰죠? 얼음 공격을 쓰죠. 여기 보니까 여기 이분들은 저승사자들입니다. 저승사자들이 실제로 무속에 보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승사자가 죽은 인간을 데려가려 할 때 누가 보호해 주냐면 집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보호해 주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귀신들이 성주신, 기둥을 지키는 성주신이라든지 조왕신은 뭐 담당이냐면 부엌 담당입니다. 그 신들한테 못 깨기고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을 데려가려면 어떻게 데려가야 되냐면 그런 식으로 못 데려가고 산타클로스처럼 이 사람들이 피해서 지붕 위로 살금살금 가서 저승사자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강림도령 저승사자 3명 있는데 상사입니다. 얘가 총관리자고 얘가 덕춘입니다. 덕춘이 일직차사였나 월직차사였나? 그래서 해원맥과 덕춘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일직차사는 낮에 죽은 애들 담당하고 월직차사는 밤에 죽은 애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데리고 가려면 성주신이 화를 내거든요. 왜 우리 집에 있는 애 데려가려 그래? 이런 식으로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다툼이 맨날 있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람 데려가려면 이 일직 월직이랑 강림도령이 몰래 산타클로스처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이주연이 죽었으면 이주연, 이주연, 이주연 세 번 부르면 여기 있는 이주연이 그제서야 저승으로 끌려오게 된다는, 이게 다 고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서사무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다. 조왕신한테 빌 게 있잖아요. 보통 조왕신한테 빌 때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냐면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뭐 부엌에서 뭐 쥐가 많이 나오는 뭐 먹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걸 조왕신한테 빌거든요. 그래서 조왕신 보고 조왕신님 나와서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하면 조왕신 권위가 안 살잖아요. 좀 가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해주죠. 조왕신께서는 인간일 때 연못에 빠져 죽었으나 가엾게 여기신 옥황상제께서 따뜻한 부엌이 신이 되라 하시어 우리들을 잘 볼탈펴 주십니다. 조왕신님 나와주십시오. 그럼 조왕신님이 어떻게? 조왕신님이 여기 있는 무당의 몸에 빙의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나타나서 부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됐습니까? 자, 오늘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화랑 서사무가 요 두 가지 서사 관례입니다. 이 밑에 한 개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가전 나오죠, 그죠? 가전은 동그라미 쳐주면 밑줄만 켜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서가 좀 특이한, 그러니까 그 교과서 그러니까 그 교육 기본 과정에 있는 그런 학설을 안 따르는 것 같은데 가전은 그러니까 지들도 알고요. 빨간색 안 해놨거든요. 요거 교술 장르로 봅니다. 가전은. 그래서 가전이 어떤 장르냐면 뒤에 가서 아마 나올 건데 이게 소설 나오기 이전에 전이라는 게 바로 위인전 읽어봤죠, 그죠?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역사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게 전이거든요. 뭐 충무공전 아니면 뭐 제갈량전 뭐 혹은 뭐 유비전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있었던 인물의 실제 행동들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역사관이 그걸 그 평가를 내려요. 그래서 뭐 이주연은 뭐 어떻고 저쩌고 뭐 교사였는데 뭐 이래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장점은 있었고 어떤 단점이어서 평범한 뭐 교사라고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바로 전인데 가가 뭐예요? 가가 가짜란 뜻이죠. 그래서 가짜 인물의 전기를 만듭니다. 가짜 인물의 전기. 근데 그 가짜 인물이 뭐냐면 사물입니다. 사물을 의인화한 장르가 바로 가전인데 보통 교술 장르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보니까 그 국민교육과정이랑 다른 부분에는 빨간색을 안 해놨네요. 그 앞에서 경기체감이나 이런 것도 보스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서사 장르다. 가전은 빼고, 그러니까 가전은 그냥 빼십시오. 가전 그냥 교수 장르로 보시고 설화와 서사무가를 했는데 이건 정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정말 옛날부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옛날부터 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금오신화,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나타나면서부터 어, 소설의 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